네, 안녕하세요. 드럼스틱입니다. 오늘은 제가 F1 비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게요. F1 비자를 이제 받기 힘든 이유, 그리고 F1 비자의 비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좀 늦은 나이에 미국 유학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30대 후반에 이제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미국 유학에 도전을 했고요. 첫 번째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LA 쪽에 있는 아주 저렴한 학교로 처음에 I2N을 만들어서 인터뷰를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뭐 돈이 많았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줄이려고 이제 저렴한 학교를 선택을 해서 I2N을 받아가지고 인터뷰를 갔는데 처음 백인 남자 영사가 나왔어요. 슈퍼바이저급인 것 같더라고요. 딱 봐도.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나오자마자 제 학교 I2N을 보더니 그냥 딱 한마디. 너는 공부하러 가는 것 같지 않다. 너는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미국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이 학교를 다 안다. 이건 저렴한 학교라서 가서 공부하는 학교가 아닌 것을 우리는 다 안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얘기를 하고 바로 거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게 해서 이제 F1 비자가 거절이 됐고, 그래서 주위에 이제 아는 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유학원이죠, 유학원. 유학 비자를 준비해주는 분을 만나가지고 그분하고 이제 먼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돼서 거절이 됐다. 거절이 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만나기도 전에 그러더라고요. 가장 유명하고 비싼 학교를 I20를 만들어라. 먼저 만나서 상담하기 전에 그런 얘기부터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LA 쪽에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캘리포니아 유명한 학교를 컨택을 해서 I20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I20를 들고 두 번째 인터뷰를 잡아서 갔어요. 갔는데 가고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학교 측의 실수였어요. 그쪽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러 가니까 영어를 이 사람은 못한다. 그래서 뭐 통역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I20에 이렇게 써주는 란이 있는데 거기다가 영어를 잘하니까 이 사람은 영어를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써준 거예요. 통역도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갔을 때 인터뷰 보면서 통역을 신청을 하니까 너 I2N에 영어 잘한다고 돼 있는데 왜 통역을 신청하냐 그래서 바로 또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거절을 당하고 그거를 이제 빨리 유학원에 얘기를 해서 I2N 내용을 이제 바꿔서 잘못 써서 왔으니까 그걸 다시 바꿔가지고 이제 세 번째 또 제대로 된 I2N을 받아서 또 갔습니다. 세 번째 갔는데 세 번째 갔을 때는 흑인 영사가 나왔어요. 근데 딱 봐도 너무 나이가 어려 보이는 거예요. 진짜 나이가 많아도 한 25, 6, 뭐 이 정도. 근데 그러니까는 이제 한국 대사관에 여러분들 인터뷰를 보러 가면 영사들이 있는데 말이 좋아서 이제 영사지 그 사람들이 구급 공무원이랑 똑같아요, 우리나라. 그래서 슈퍼바이저 한두 명 빼놓고는 다 그냥 구급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사무소에 가면 만날 수 있는 분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미국 와서 들었는데, 이제 영사들은 뭐 미국에서 뭐 대통령이나 누가 이렇게 간다 그러면 행사장에 의자 깔고 그런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렇게 직급이 낮다,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는 건데, 흑인 어린 영사가 나와서 이렇게 보더니, 그냥 너는 유학 가는 것 같지 않다. 공부하러 가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하고 그냥 포트폴리오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거 없다고 또 그냥 또 바로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또 거절이 되고 그래서 네 번째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10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주 그냥 빡세게 준비를 해가지고 뭐 초중고등학교 학창 시절부터 시작해서 뭐 군대 얘기,
뭐 지금껏 살아온 얘기, 유학 가야 되는 그 이유, 그리고 유학 갔다 와서의 나의 플랜,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사진, 통장 잔고, 아파트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2층에 살았었는데 그 당시에 그 외부에서 찍고 아파트 뒷면에서 찍고 아파트 그 실내를 다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고 있고 통장 잔고도 그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갔다 와서 뭐 교수로 임용이 될 거고 뭐 부모님을 모셔야 하고 뭐 이렇게 그 유학을 갔다 와서의 한 10년의 플랜까지 다 만들었어요. 정말 자세하게. 그렇게 해서 어필을 확실하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인터뷰를 보러 네 번째 갔죠. 인터뷰를 네 번째 보러 갔는데 그 중국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한국 사람은 아니고 중국계 영사가 나왔어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 뭐 본인이 슈퍼바이저라고 하진 않던데. 그래서 딱 이제 학교 그 i20, 유명한 학교 i20을 보니까 그걸 딱 보고 일단 그 패스를 하더라고요. 패스하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10장짜리 사진 다 준비해서 그걸 딱 냈더니, 포트폴리오를 딱 보더니 한 두세 장 넘기다가 이제 아파트 사진 나오고 이러니까 거기서 빵 터지게 막 웃더라고요. 그 영사가. 그러면서 와, 포트폴리오 이렇게 자세하게 준비해 온 사람 처음 봤다고 이러면서, 이거 네가 살고 있는 아파트냐고. 그러고 맞다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라고 했더니 막 웃으면 이제 거기서 갑자기 분위기가 이제 완전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너 가서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고 바로 그 여권을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비자가 통과됐구나, 이제 F1 비자를 받겠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짧게 지금 그 제가 총 그 네 번에 걸쳐서 그 늦은 나이에 그 비자 받은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 그 F1 비자를 그 받기 힘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뭐 다른 비자 뭐 F1이나 M1이나 J1, 뭐 E2, O1, B1, B2 관광 비자, 뭐 H1, P 비자, R 비자, Q 비자, L 비자, 뭐 요런 비자들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데, 특히 F1 비자가 받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는다는 의미, 그러니까 비자를 받아갖고 미국에 들어온다는 의미는 이민이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미국 대사관에서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제 구독자분의 중에 한 분이 요새 그 20대 부분들이 그 문의 메일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학생 비자를 받아서 그 미국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공부를 해서 졸업을 하면 별일 없으면 취업을 합니다, 미국에. 별일 없으면. 물론 강력한 목표가 있어서 그 졸업하자마자 나는 한국에 바로 들어가서 한국에 뭐 특별 정해진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취업을 한다, 이런 경우가 아니면 그 미국 생활하는 동안 공부를 하고 미국 생활에 눈을 뜨면서 자연스럽게 미국에 취업을 해요. 그러면 H1 비자나 이런 비자로 바뀌게 되고, 또는 영주권 스폰을 받게 되고, 그러면 그냥 미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미국에 사는 거예요, 그냥. 이런 의미를 이번 영상 보시는 그 구독자 여러분이나 제 채널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잘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F1 비자를 받는다, 뭐 M1 비자를 받는다, J1 비자를 받는다, 이 의미는 미국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이 적어도 이민을 시작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F1 비자를 정말 까다롭게 심사를 합니다. 이민의 의도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 사람은 그 F1 비자를 바로 거절을 당해요. 왜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F1 비자를 주는 순간 그 미국 영사관이나 미국 정부에서 이 사람이 이민을 암묵적으로 승인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공부를 미국에서 했으면 취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취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H1을 받게 되고, 또는 영주권 스폰을 받게 되고, 그럼 그냥 미국에 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F1 비자를 여러분이 신청을 할 때 반드시 공부를 하고 돌아온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어필을 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12년 동안 그 주입식 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이런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자신의 그 상태를 어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요건 연습을 잘 하셔가지고 그 F1 비자 받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F1 비자를 준다는 의미는 이 사람이 암묵적으로 미국 이민 생활이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미국 정부에서는. 네. 사실 저처럼 뭐 어필을 막 해서 나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공부 끝난 데 반드시 돌아서 한국 뭐 할 거다 이렇게 하면 웃어 넘겨주지만, 그분들도 50%는 이 사람이 안 돌아올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F1 비자가 받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F1 비자를 쉽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필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어필을. 자,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한 사회입니다. 한국은 좀 그런 분위기가 많이 없죠. 학교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상사가 시키면 해야 돼요. 선생님이 시키면 해야 되고 이런 분위기가 팽배한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뭐 직장 생활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아무리 상사가 있고 내가 부하 직원이라도 서로 의견을 통해서 조율을 해나가지, 일방적으로 너 이거 해 이런 건 없어요. 예,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인의 의견을 내세우고 어필하는 이 문화가 한국 분들한텐 많이 좀 뭐라 그럴까 익숙한 문화가 아니라서, 그래서 인터뷰 볼 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처음엔 학교를 선택을 잘못해서 그렇게 됐지만 총 이제 4번의 인터뷰 만에 이제 F1 비자를 승인이 받아서 이제 미국에 들어오게 됐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미숙년을 알게 돼서 이제 영주권을 신청을 하고,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F1 비자나 M1, J1 이런 비자를 신청을 하실 때 이런 거를 잘 어필을 하셔야 돼요. 네. 미국 정부에서는 이 사람이 F1 비자를 주면 반은 이민을 시작한 거다. 이런 것들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무조건 뭐 F1 비자 받았으니까 나 뭐 미국 가서 뭐 열심히 하고 살고 이런 게 아니고, 잘 좀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네, 오늘 이렇게 F1 비자의 비밀, 받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네. 미국에 들어오셔서 이제 비숙련 신청해서 영주권을 받기 원하시는 분, 또는 한국에서 비숙련을 신청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영상이 도움 됐기를 바라면서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